물가가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에 주식시장 역시 크게 휘청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대책이 가능할까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물가가 미쳤어요. 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경찰국의 부활, 제 이름은요. 마지막 누리호 발사 연기입니다. 자, 첫 번째 픽 경제 소식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번역에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선거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에 태풍이 들이닥쳤습니다. 물가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피자요. 저희 37,000원. 그냥 해마다 점점 오르는 것 같아요. 치킨 한 마리 시켜도 2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기름값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떨어지며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15원 넘게 급등하며 달러당 1,28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마디로 물가 폭등이 금융시장까지 덮친 겁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버티지 못한 동학개미들이 이 패닉셀, 그러니까 공포에 쌓여서 손실을 감수하고 파는 행위에 나선 겁니다. 눈물의 손절입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부터 급등해서 1,300원에 육박했는데요. 도대체 왜 우리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신체커의 정치스쿨? 네, 아닙니다. 신체커의 경제 스쿨로 찾아왔습니다. 왜 개미들이 눈물의 손절을 해야 했는지 물가와 금리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물가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코로나 끝물이 지난 3월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거란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죠. 자, 5월 8.6%, 4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You know, Putin's price hike, inflation, coming out of a once in a generation global pandemic, all of those things play a factor. 미국 연준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서 무려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이른바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 겁니다. 이 금리를 0.1%포인트만 올려도 시장이 요동치는데 그 파장이 상상이나 되시나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크죠.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일반적으로 하락합니다. 기업들은 은행에 큰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이자를 지불하는데 이자 부담이 커지면 기업의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주가도 하락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억에서 수천억 원을 운용하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기준금리가 아주 조금만 올라도 이자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은행 등의 안전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주가는요? 네,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모든 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만으론 태풍급의 인플레이션을 잡긴 역부족인 상황이죠. 재정 지출을 줄이든 개별 품목 관리에 들어가든 다각도로 칼을 빼들어야 합니다. 우선 생활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 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지난달 말 기재부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돼지고기 등 먹거리의 수입 관세를 낮춰 최대 20% 인하 효과를 보도록 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폭도 역대 최대인 30%까지 늘렸는데요. 자, 문제는 유류세의 인하 폭보다 유가의 상승폭이 더 컸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크면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67원, 경유 평균 가격은 2,066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유소의 기름값이 매일 오른 결과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더 근본적인 공급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줄줄이 오를 예정인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공공요금마저 오르면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6%대 물가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단은 물가가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갑니다. 기다림의 시간. 네, 인사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건너뛰고 임명된 첫 번째 사례인데요. 국회 원구성 협상이 미뤄지면서 기한 내에 청문회가 열리질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출신이라고 좀 반발하는 것 같은데. 글쎄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런 세정 업무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청문회를 열 상황이 못 되는 걸 알지 않느냐면서 의도적인 국회 패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국회에는 지금 경과 보고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국회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을 뽑는 건 국회의 몫입니다. 여야 협상이 지연돼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면, 그래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과연 책임은 누구의 몫일까요? 여야는 여전히 내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법사위원장만 무조건 내놓으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코 정당성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 역시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민심이 아닌 명심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입법 독주의 결과는 대선과 지선 패배였습니다. 아직 청문회를 기다리는 후보자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 각각 오는 18일과 19일입니다.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명 강행하시는 건가요? 글쎄 가정적인 거 갖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일단 좀 상당 시간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상당 시간 좀 기다려보겠다. 이 국회 상황이 어떻든 새 후보자를 연달아서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건 분명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입니다. 특히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 만취, 음주운전 경력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조차 끝까지 안고 가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다 보니까 그렇죠.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한 좀 그런 게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어떻게 선고 유예가 됐을까 이런 논란들도 있고. 자, 세 번째 픽 갈까요? 경찰국의 부활로 잡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 감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검수 완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정부가 직접 견제한다는 취지인데요. 이 가칭 경찰국이라는 부서를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 등 주요 사안을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질도 달라야 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에.
다만 경찰 내부에선 우려가 큽니다. 경찰국을 통해서 대통령에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생기고 더 나아가면 사실상의 수사 지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부 현직 경찰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제 이름은요. 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 이름이 오늘 결정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 공모를 통해서 후보군을 추렸고 현재 마지막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자, 얼마 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에서는 이런 대화도 오갔습니다. 한 참석자가 기자들이 용화대나 용궁이라고 부른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대답은 중국집 이름 같지 않나 이렇게 말해서 웃음이 터졌다고 하고요. 네, 저작권을 주장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 용궁 아이디어를 처음 언급한 사람 약간 부끄럽게도 다정회에 있었습니다. 마징가 제트 스페인 저는 조용히 이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용각산이었다. 자, 신채과 오늘 신채과 그럼 원픽은 뭐예요? 용궁 아닙니다. 네, 옆에서 용궁 하는 거 들으셨죠? 만약에 용궁으로 결정이 된다, 그럼 제가 한 달 동안 박막화를 업고 발제를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국민청사가 1위, 국민의 집이 2위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 아예 지금처럼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누리호 발사 연기입니다. 네, 지난해 정치부 회의를 잠시 우주부 회의로 만들었던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내일로 잡았다가 강풍 탓에 하루 미뤘습니다. 모레 16일 다시 우주부 회의가 돌아옵니다. 참고로 누리호의 첫 승객은 이른바 큐브 위성으로 불리는 초소형 위성 4기인데요. 자, 미국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상업화한 큐브 위성들도 여럿입니다. 영상 촬영과 정보 수집, 과학 실험까지 워낙 활용도가 높고 또 시장의 잠재력도 큽니다. 궤도에 무사히 안착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